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쿠키 건강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허리가 뻣뻣해지는 강직성 척추염 환자 10명 중 7명은 남성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48,261명이었는데요. 이 중 남성 환자가 34,891명으로 72.3%를 차지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류마티스 내과 측은 강직성 척추염은 남성이 여성보다 증상이 심하고 발병 시기도 2~3년 빠른 편이라며 강직이 되면 약물 치료만으론 상태를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해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간이 딱딱해지는 간 섬유화가 일어나면 혈중 포도당 농도가 낮아지는 중증 저혈당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에 따르면 당뇨 환자 20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간 섬유화를 동반한 환자는 간에 이상이 없는 환자보다 중증 저혈당 위험도가 38%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지방간이 있는 성인 당뇨 환자에서 중증 저혈당 위험이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저혈당 위험도를 고려해 환자 특성에 맞는 약물 치료를 하면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갈비찜, 계란찜 등 찜 음식을 먹으면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명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은 40에서 69세 여성 4천여 명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38% 수준이었는데 찜 음식을 먹는 경우 그보다 25% 낮은 24.9%의 유병률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찜 음식의 건강상 이점은 특히 농촌 거주 여성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매주 1회에서 3회 이상 찜 음식을 먹으면 대사증후군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천식 환자 10명 가운데 6명은 매년 받도록 권장되는 폐기능 검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년간 폐기능 검사를 받은 천식 환자는 42.4%에 그쳤습니다. 모든 천식 환자가 증상 조절을 위해 사용하는 필수 약물인 흡입 스테로이드 처방 비율도 55.9%에 머물렀습니다. 심평원은 국민건강통계에서 추정하는 유병률에 비해 진료받는 환자 수가 적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천식 조기 진단을 위한 폐기능 검사 시행이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누웠다 일어났을 때 수축기 혈압, 즉 최고 혈압이 많이 떨어지면 만성 콩팥병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의정부 을지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연구 참가자 7천여 명을 대상으로 누운 상태에서 그리고 누웠다 일어나 2분 후 혈압을 각각 측정했는데요. 수축기 혈압 감소가 나타난 경우 만성 콩팥병 위험도가 평균 1.337배 증가했습니다. 연구팀은 고령이거나 당뇨가 있으면 누웠다 일어났을 때 수축기 혈압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며 상대적으로 체질량 지수가 높으면 수축기 혈압 감소 가능성이 낮았다고 전했습니다. 구강 내 제일 뒤쪽에 위치한 사랑니. 사실 이 사랑니는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이죠. 사랑니가 있다면 이걸 뽑는 게 좋을까 싶기도 하고 없다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라 발치 과정이 복잡해지고 통증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자, 이 사랑니 꼭 빼야 할까요? 그 답을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랑니는 보통 17, 8세 전후로 해서 상하, 좌우 총 4개가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에 따라 개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아예 나지 않거나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방사선 촬영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죠. 경희대 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최병준 교수는 위치상으로 볼 때 양치질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관리가 어렵고 몸이 피곤하거나 음식물이 끼면 쉽게 붓고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발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는데요.
이 사랑니 발치는 큰 병원에 가서 해야 한다는 말이 들리기도 하죠. 이는 매복된 치아가 좌우 아래 입술과 턱 주변의 감각을 느끼게 하는 신경관과 근접해 있기 때문인데요. 발치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다간 이 사랑니 뿌리 끝이 신경 표면에 상처를 남겨 일시적 감각 마비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최 교수는 감각 마비는 수주에서 수개월 경과 후에 회복되지만 신경 손상 정도에 따라 드물게는 장기간 지속돼 약물, 물리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사선 사진에서 신경관과 겹쳐 보일 시 CT를 활용해 신경관과 뿌리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자, 아래 사랑니와 달리 위쪽의 경우에는 주변에 큰 신경이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감각 이상은 잘 발생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코와 연결되는 공기 주머니인 상악동이 위치해 있어서 위쪽 사랑니 역시 발치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 교수는 위쪽에 매복된 사랑니의 대부분은 상악동과 연결돼 있으며 뿌리 끝에 염증이나 물혹이 있는 경우에는 천공, 즉 뚫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이런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매복 사랑니 발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구강, 악, 안면외과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는데요. 사실 사랑니를 뽑을 때는 마취로 인해서 크게 아프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픈 감각만을 마취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니에 가해지는 힘과 뻐근함, 분할할 때 시큰함 등은 느껴질 수 있는데요. 신경관과 가깝게 위치해 있다면 간혹 통증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요. 잠잘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심하다면 피딱지가 잘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나오면서 뼈가 드러나 아프고 쓰라림을 느낄 수도 있으니 참지 말고 통증을 경감시키는 치료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쿠키 건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